네, 대통령을 만들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개혁신당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 달째입니다. 국민께서 저희 개혁신당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은 뭘 하려는 정당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개혁신당은 개혁을 하려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하게 만들려는 정당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입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정치의 숙제이자 개혁신당이 할 일입니다. 개혁신당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국민이 삶 속에 느끼는 고통과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3대 중점 과제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대 중점 과제는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사회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 가운데 선정해서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는 개혁신당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전세 사기, 코인 사기, 주가 조작 등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대형 사기 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바꾸자는 겁니다. 지난주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610억 원의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소위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씨의 두 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해서 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수백억 원을 가로챘음에도 고작 15년형이 나왔습니다. 그게 현행법이 사기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범죄에 내릴 수 있는 형벌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기껏해야 사기죄 최고형량 10년에 경합법 가중을 적용해 5년이 더해진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조차 법 개정 필요성을 말하겠습니까? 미국은 악질 경제사범에 대해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28년 금융위기 당시 65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거액의 사기를 저질러도 매번 가벼운 처벌에 그치니 권도영 같은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길 희망할 정도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합니다. 사기 범죄는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내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만큼 범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분야입니다. 반성문 감형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또래살인 사건의 정유정,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조선 등 흉악범들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을 청춘을 짓밟는 그들은 염치 없게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감옥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도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샀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주하는 스토킹 재판 도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반성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2번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반성문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일부 강력 사건에 한해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감형해줄 여지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지 분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돌봄 대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뒤인 2036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1,5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그만큼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요도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열악한 처우 탓에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구 구조는 정해진 미래인 만큼 이 위기는 곧 우리 앞에 닥칠 예정입니다. 일본처럼 이민 제도를 정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돌봄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제도를 손보는 동시에 돌봄 노동자가 겪는 갑질, 폭언 등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동시에 돌봄 노동자들에게 부모님을 맡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재앙으로 닥칠 돌봄 위기를 개혁신당이 앞장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대 중점 과제에 대해 앞으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개혁신당, 내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